성공을 권유합니다. 희망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행복을 권유합니다. 권유경제TV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늘은 허윤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우리 허윤영 기자가 또 금융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까지는 아니고. 근데 카카오뱅크 상장 문제가 저는 이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해서 뭐 따상 가고 뭐 이래서 그런가. 그런데 카카오뱅크 상장 문제가 최근에 논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최근에 논의된 건 아니고 말씀하신 카카오 게임즈의 열풍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카뱅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상장을 하겠다. 근데 요번에 카게임 상장 과정을 거치면서 카뱅이 그렇다면 카카오 게임즈보다 얼마나 더 큰 관심을 받을까 이러면서 조금 관심이 확 받은 측면이 있는데 뭐 현재의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저번 주에 이제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우리 IPO 기업 공개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 요거까지 의결을 한 상태예요.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이게 상장 얘기하다 보니까 주가 얘기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주로 어떤 얘기들 해보려고 하십니까? 오늘은 일단 이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굉장히 카카오뱅크는 그냥 일반 은행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 카카오라는 이걸 플랫폼을 등에 업고 있는 굉장히 특수한 은행이거든요. 지정도 없고. 네, 맞습니다. 요 은행을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다는 거는 이게 시장평가자들이 이 은행의 가치는 어느 정도다 요거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게 된다는 건데 요게 굉장히 재밌는 지점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상장을 할 때 이 가치 그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는지 지금 증권가나 이런 데서 거론되고 있는 좀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요게 과연 합당한지 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은행주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뭐 성장성이 없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사실 자산이나 순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주가가 별로 안 올라가 있는 데가 그 은행주인데 보통 상장을 하게 되면 이제 피어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비슷한 레벨로 같이 멀티플을 같이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거 받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빅히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SM이나 YG나 똑같은 밸류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진짜 카카오 같이 좀 성장성 높은 테크 회사의 멀티플을 적용해달라 막 이래가지고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카카오뱅크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을 나눠요? 일단 이 상장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 전에 지금 장외시장에서 이 카카오뱅크 주식이 조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평가를 받는지 장외에서 좀 어떤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가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장외시장에서 얘네가 얼마나 큰 가치를 평가받고 있느냐. 시가총액이 40조 원입니다. 40조요? 네, 40조 원이면은 우리나라 대표 금융그룹이 신한, KB, 하나, 우리금융 얘네 10총을 합친 것이랑 비슷해요. 아 그래요? 4대 금융지주의 시총을 합친 거랑 카카오뱅크의 장외가 기준 시가총액이랑 같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금융주를 보실 때는 자산을 많이 보거든요. 이 대출이나 이런 자산을 토대로 얘네들이 영업이익이나 이걸 끌어내기 때문에 총자산이 되게 중요해요. 카카오뱅크의 총자산은 24조 원입니다. 24조 원인데 4대 금융의 그 총자산 합이 얼마냐면 2,0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000조 대 24조? 네.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총자산 곱하기 100을 해야지 이 4대 금융지주 시총이랑 총자산이 비슷한데 왜 총자산을 얘기하시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자산을 얘기하는 이유가 강 PD님한테 설명하듯이 해야 되겠다. 이게 은행이 돈을 버는 거는 은행은 돈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야 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내준 그 채권이 은행한테는 자산인 거야. 그러니까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고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얘기는 이자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고 요래가지고 은행에서는 총자산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이게 은행 총자산은 2,000조고 카카오는 24조인데 이걸 다 합친 거 정도의 가격이 장외에서 형성이 돼 있다. 맞습니다. 야, 진짜 용감한 분들 많습니다. 이거를 PER,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 PER을 또 환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수익지표. 이게 이 삼성증권이 추산한 올해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추정치가 1,240억 원이거든요. 1,240억 원. 이걸 토대로 지금 장외 시총 40조 원. 그럼 PER이 200배 정도가 나요. 은행인데 PER이 200배다? 야, 이 정도로 엄청난 장외에서 핫한 이슈를 받고 있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순우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무모한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장외 시총 가격이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조금 넘거든요. 10만 원, 11만 원 할 텐데, 근데 막
뭐 20만 원도 부르기도 해요. 하여튼 어쨌든 10만 원, 11만 원 요 정도인데 이게 과연 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이 카카오뱅크의 가격이 과연 합리적이냐, 대표성을 띌 수 있냐? 요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왜냐하면 총 자산부터 그렇고 24조랑 4천 이게 비슷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주가라고 하면은 이 주식수 얼마나 유통이 시장이 풀려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가격 결정에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상장된 주식인데도 삼성중공업 우선주 이런 거는 맞습니다. 거래량 진짜 조금 가지고 해서 막 100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었잖아요. 품절주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이걸 잘 보면 카카오뱅크가 한 3억 5천만 주 정도 돼요. 굉장히 많아요, 주식수가. 근데 이 중에서 풀릴 수 있는 주식수가 뭐냐면 우리사주. 우리사주가 한 5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3억 주 중에 500만 주. 요것도 다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우리사주 같은 경우는 우리사주를 주면은 바로 퇴사를 해버리면은 이게 또 회사 입장에서 좀 그렇잖아요. 보호해주가 또 걸려 있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은 어떤 물량이냐면 카카오뱅크 직원 중에 우리사주를 받은 사람이 퇴사를 해서 그 퇴사한 주식을 장외시장에 내놓은 물량 많이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될까 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증권가에서는 끼케야 뭐 많아야 뭐 한 1만 주. 만주면 많은데? 근데 얘네 총 주식수가 3억 주니까. 워낙 주식수가 많구나. 그러니까 끼케야 수천 주만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보기는 어렵다. 대표성 있는 가격으로. 근데 그만큼 이 강의시장 가격을 그냥 무시할 게 아니라 근데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카카오뱅크가 얼마나 관심을 벌써부터 이제 막 의결했는데 받기 시작하는 건지 좀 그 정도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공모가를 2만 4천 원을 받았는데 장외에서 7만 원 거래가 됐었어요. 따상이랑 따상상인가? 그래가지고 상장이 된 다음에는 4만 원 더블 치고 상 치고 9만 원 찍고 지금 5만 원으로 다시 내려와 있는데 근데 그거 보면은 카카오뱅크의 장외가를 좀 어느 정도 높게 쳐준다면 이것도 근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좀 그쵸. 그래서 이게 왜 장외시장 그러니까 요즘에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좀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이 장외시장 가격 그대로 이 주식시장에 올라가신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되죠. 상장을 할 때는 이 주식수를 늘리기도 하고 그리고 구주를 갖고 있던 이 기존 투자자들이 회수를 위해서 또 내놓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외시장 가격 하나만 보고 이거 지금 사면은 상장하면 20만 원, 30만 원 이러면서 좀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장외시장이라는 건 일단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되는 시장이라 그냥 사실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경쟁 입찰도 아니고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카카오뱅크를 그렇게까지 높게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은행들도 굉장히 좀 그 경쟁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라 뭐 누가 새로 은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시장이고 굉장히 전통적으로도 오래됐고 그러면은 카카오뱅크를 다른 은행과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을 등에 업고 있는 이게 조금 상당히 시장 그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맞아 카카오뱅크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뭐 2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그 플랫폼이니까 당연히 파급력이 있지 않을까. 좀 전 이게 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이 시총이 40조 원 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40조 원 중에 카카오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이 카카오라는 플랫폼이 워낙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자회사인 뱅크 상장에도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평균 국내 금융사 평균 PBR이 0.28배예요. 0.28배. 그러니까 PBR이 1배 미만이다. 해보신 분 좀 알 텐데 이 총 자산, 그러니까 모든 자산을 판 가격보다도 지금 주식 가치를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싸다는 거거든요. 훨씬 못 받고 있는 거지. 0.28배. 그러니까 1배가 되면 자산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채 있어. 100억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거를 사는데 100억을 들어가면 PBR이 1배. 맞습니다. 근데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거를 0.28배니까 뭐 30억, 30억, 20억까지면 이제 100억짜리 건물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싸져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극단적으로 DGB 금융이 지방 대구은행 지주가 제일 낮은데 얘네가 0.18배거든요. 말씀하신 이 0.18배 정도면은 전체 시총이 그러니까 그 본사 건물 2개 값 정도예요. 근데 이 지방은행은 점포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토지도 많은데 저건 다 빼고 거기 있는 대출 자산이나 이런 건 다 배제하고 그냥 건물 2개면은
이 두 배 값이면 그 지주를 다 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좀 금융주가 저평가된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PBR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려면은 어딜 봐야 되냐? 국내 금융사를 봐야 되냐?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총자산 24조라 그랬잖아요, 아까. 네. 그럼 이게 0.2배 하면은 그럼 얼마야? 4,800억? 그 정도 되죠. 예. 잘해야지 7천억, 정말 잘해야지 1조 원 정도거든요. 장외 40조 원인데 주식시장 상장할 때 1조 원, 이거는 너무 커도 길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금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재밌는 지점이어서 이번에 좀 주제를 들고 나온 건데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는 아마 자기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이 증권 전문가들도 고민을 할 거예요. 얘네 상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나라 은행을 가지고 쓰면은 1조 원, 1조 원 정도인데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해외 인터넷 은행. 물론 우리나라 K뱅크나 뭐 카카오뱅크처럼 완전히 뭐 이런 온라인 100% 이런 은행은 아닌데 좀 온라인 쪽에 치우쳐져 있는 주력으로 하는 해외 은행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K뱅크하고 카카오뱅크밖에 없으니까 네. 해외에 있는 인터넷 은행의 멀티플을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게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것도 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해외 인뱅 어떤 거를 좀 많이 거론되냐면 찰스 슈왑이라는 데 알죠? 여기 증권사인데 인베스트먼트 뱅킹이거든요. 근데 얘네는 좀 인터넷 위주, 그러니까 그 증권사에서 키움증권이랑 좀 비슷한 거론이 많이 되거든요. 얘를 가지고 좀 거론이 많이 돼요. 근데 얘의 PBR이 한 2.5배 정도 되거든요. 와, 2.5배면은 금융사 치고 굉장히 잘 받는 거네요. 네. 요거를 적용해 보면은 대충 한 5조 나오는 거죠. 24조 원이니까 5조, 한 6조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 했을 때 5천억. 근데 해외 인뱅 갖다 놓으니까 5조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24조에 0.2 했는데 그거 잘못한 겁니다. 그건 총자산이고 이건 PBR은 순자산으로 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아직 어쨌든 대략적으로 가늠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5조 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거론이 되고 그다음에 증권사 중에서 제일 높게 부른 데가 어느 정도냐면 9조 원까지 부른 데가 있어요. 카카오뱅크 9조 원. KTB 투자증권에서 낸 그 밸류에이션인데 근데 얘는 KTB 투자증권은 PBR을 안 썼어요. PBR이 워낙 저평가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애널리스트 분이 그 카뱅 정도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 기술주일 수도 있다. 핀테크, 테크핀, 기술주, 기술주는 보통 PER, 그러니까 장래의 어떤 그 기대감, 희망 이런 걸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쓰는 게 PER이거든요. 바이오 주식처럼. 요거를 30배, 그러니까 그냥 30배? 30배를 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2025년 카카오뱅크의 예상 순이익 4,850억 원에 PER 30배를 적용하면은 대략 9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 전통 은행 금융주의 PER이 한 3배, 4배예요. 그러니까 신한금융 이런 데가 보통 3, 4조 이렇게 버는데 3조에다가 30배 PER로 주면 90조잖아요. 90조. 그쵸. 야, 이게 PER을 거기다 갖다 대냐? 그리고 30배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또 해외 인터넷 은행을 단순하게 끌어와서 좀 비교하기에도 무리가 있는 게 이게 기업이 상장을 할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시장 규모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찰스 슈왑 같은 경우는 대표 자산 규모가 4천억 달러래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로 하면 4천억 달러? 470조 원. 470조. 그러네. 근데 이 미국 얘네는 글로벌 인터넷 뱅킹인데 이 얘네 밸류에이션을 그대로 끌어와서 시장 규모가 사이즈가 이게 잽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단순 비교하는 게 과연 해외 인뱅을 단순히 끌어와서 카카오뱅크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일인가? 근데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금융주가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처럼 낮지 않아요. 보통. 맞아요. 뭐 JP모건이나 이런 애들도 진짜 막 번 돈의 뭐 120%를 주주환원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 같이 PBR 낮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꼭 인뱅이 아니더라도
외국 금융주의 멀티플을 그냥 한국에 들고 와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되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야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이 없으니까 외국 인터넷 뱅킹을 데리고 온다. 네. 그거는 또 시장마다 금융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재밌는 지점이 우리나라 국내 금융사를 가지고 오기도 뭐하고 해외 인터넷 은행을 그대로 쓰러 오기도 뭐하고. 왜 뭐해? 국내 금융사 갖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아마 하게 될 텐데 요게 이제 앞으로 카카오뱅크에 관심 있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보셔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얘네가 PBR, PER은 나중 일이니까 얘네가 과연 투자자분들 판단하실 때 이게 우리나라 금융업을 비교해야 될지 해외 인뱅을 비교해야 될지 좀 요거를 좀 유념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러면 금융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터넷 뱅킹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보면 그냥 지점이 없는 것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그 기존 은행하고 다르게 평가를 해줘야 될 만한 카카오뱅크만의 어떤 경쟁력?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톡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은행업은 아니니까 카카오톡이. 굉장히 철학적.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기존 은행들은 뭐 기업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 쓰세요, 강 PD님? 제 개인적으로 쓰진 않아요. 그냥 뭐 모임 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그 편하니까 이게 회귀하는 사람들이 편한가 봐요. 그런 데에다가 그냥 제가 거기에다 회비 같은 거 입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니까 서로 저도 카카오뱅크 쓸 때 뭐 송금하기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뭐 송금하기 이런 거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는 거지. 돈이 되는 거는 이제 규모가 큰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텐데. 근데 카카오뱅크가 분명히 이 혁신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나 마통 아니면은 전세대출, 저 전세대출을 카뱅에서 이용해봤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은행에서 이제 뭐 이런 대출을 받으려면 영업점 방문을 필수적으로 했었어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떼고 그다음에 뭐 소득 증명하는 거 다 떼서 가야 되는데 얘네는 정말로 손가락 몇 번 까닥을 하면은 이 대출 비대면 프로세스가 워낙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걸 토대로 어마어마하게 실적 성장을 이뤘거든요. 기존의 어르신들 노령층이 보시기에 뭐 은행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그래도 무거워야 되고 영업점 가서 좀 에어컨도 좀 나오고 음료수도 좀 주고. 그런 분들한테는 음료수는 요새 안 주는구나.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뭐 카카오뱅크도 똑같지 않아? 뭐 기업 금융도 안 하고 뭐 주담대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높게 평가받지?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라는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혁신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는 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성장세는 꽤 높은가 봐요? 출범 이후에 성장세가 지금 지방은행 순자산은 이미 넘어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올해 단기 순이익을 전 집중하고 있거든요. 삼성 아까 제가 말했죠. 1240억 원 삼성증권이 추정한 올해 카카오뱅크의 순이익 추정치거든요. 요 정도면 웬만한 지방은행 보다는 아직은 적지만 추정치만 놓고 보면, 근데 막 수협은행이나 아니면 좀 광주, 전북 요런 지방은행의 순이익 정도는 아마 올해 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거를 좀 하나의 포인트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대출 종류도 많지 않고 뭐 거기서 뭐 따로 금융상품 같은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뱅크의 비즈니스 모델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와, 근데도 1240억을 벌 정도면은 뭐 꽤 수익성이 좋네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이거밖에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을 받느냐. 그런 시점에서 얘네가 상장을 택한 이유가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거 안 하잖아요. 신용대출, 전세대출 뭐 이 정도 그게 주력 상품을 하고 있는데 요게 제 생각에는 이 둔화가 돼서 한계가 아마 올 수 있다. 보면은 카뱅의 핵심이 신용대출이거든요. 2분기에 1분기보다, 그러니까 2분기에 3.6%가 늘어났어요. 3.6. 근데 1분기에는 그러니까 작년 말보다 17%가 늘어났어.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1분기, 2분기에 뭐 영끌이니 뭐니 뭐 다 잡히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죠. 우리 주식 하려면 또 확 땡겨야 되니까. 근데 뭐 리스크 관리를 해서 이 신용대출 증가세를 줄였다고도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게 신용대출이 이제
한두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네가 봤을 때 우리 이 이상 더 성장세 가져가면은 자본이 딸릴 수 있어. 위험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럴 때 필요한 게 상장입니다. 왜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을 확충을 해야지 그 마련한 자금 대출을 신규 대출을 좀 취급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정한 자본이 받침이 돼야 요거에서 배수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건전성 관리도 은행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예.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건전성 대표적인 게 BIS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카오뱅크 BIS 비율이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 말 기준 14%예요. 14? 14면 꽤 높은 건데? 전체 은행으로 보면은 전체 은행 평균이 국책은행 뭐 다 합쳐서 13점 몇 %거든요. 근데 시중은행, 지방은행 얘네가 15% 정도인데 이것보단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 BIS 비율이 그 10.5% 여기까지 떨어지진 않겠지만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 관리 높이려면은 제일 쉬운 방법이 증자, 자본을 확 당기는 게 아니라 확충을 해서 이 BIS 비율을 확 올리는 좀 그런 좀 목적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좀 재밌네요. 이게 그 자본을 이렇게 확충을 하게 되면은 뭐 신규 비즈니스 같은 것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가 그게 달라져요? 이제 포인트인데 그렇다면 그냥 상장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얘네가 상장 이후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를 할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하는 주력이 신용대출, 전세보증대출 요게 주력이거든요. 남은 게 뭐겠어요?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그게 제일 크죠 은행에서는. 상장을 하는 이유, 저는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건전성 관리니 뭐 성장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어떤 좀 초석을 마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 신용대출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이런 증가세가 둔화가 됐고, 근데 어쨌든 이 전체 대출 시장을 사이즈를 보면은 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훨씬 커요. 그렇죠. 한 차주당 받는 이 대출금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2분기에 주담대 잔액이 국내 은행 주담대 잔액이 한 550조 정도거든요. 근데 신용대출은 요거 절반이 좀 안 돼요. 220조인가?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신용대출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더 성장을 해야 돼. 그럼 뭐가 있을까? 당연히 쉬운 선택이 주택담보대출. K뱅크 같은 경우는 자본확충을 하고 나서 지금 비대면 주담대를 대환대출이긴 한데 요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조금 인기가 있어요? 히트를 치면서 강 PD님 나세요? 네? 강 PD님 나세요? 기사 봤어요. 몇 분 만에 끝났다고.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바로 끝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카카오뱅크 입장에서 이 상장을 하는 이유는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주담대에 진출해서 이 한 단계 더 레벨업 하는 게 좀 핵심 목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은행이라는 게 사실 뭐 비대면이 편하긴 한데 사실 뭐 대출 한 번 받으면은 뭐 집 이사 갈 때까지는 그 대출 안 건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번 번거롭고 가는 건데도 그렇게 비대면을 하는 대로 이렇게 확 돈이 몰리긴 몰리네요. 이자가 싼가? 카카오뱅크 원래는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가 그 할 수 있었던 게 이 인터넷 뱅킹이라는 특성이 뭐냐면은 비용이 안 들어가. 비용이 지점운영비가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싸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카카오뱅크가 할 수 있었던 이 어떤 신용대출 마통 이런 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게 금리가 엄청 시중은행에 비해서 확실히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담대 같은 경우도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한 번 가는 게 뭐 번창이건 비대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근데 이 비대면으로 구축함으로써 얻는 이 비용 절감, 이 비용 절감이 금리 인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에 안 가도 이거 클릭해도 되는데 금리까지 써다? 그럼 당연히 카카오뱅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은행업이라는 게 혁신이 좀 있을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좀 회의가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업 자체를 성장 산업으로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관리도 그렇게 해요. 또 이렇게 뭐 특별히 은행이 진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주한테 뭐 배당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막 금리를 좀 더 높게 가져가고 이자를 더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부에서 통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좀 그런 게 사실 뭐 키움증권이라는 인터넷 증권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키움증권을 쓰진 않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뱅킹이 생겨봐야 뭐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있긴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부터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굳이 기존 은행을 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 그쵸.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지만 뭐 기존에 은행에 있는 사람이 카카오뱅크로는 가지만 카카오뱅크를 쓰는 사람이 기존 은행으로는 잘 안 가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해보면 이 카카오뱅크가 그러니까 금융의 혁신 그 말이랑 금융에 접근하는 플랫폼의 혁신 요게 좀 굉장히 헷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변하기 혁신을 일으키기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본질은 자금 조달을 해서 뭐 기업이면 기업, 가게면 가게 요거 자금 조달을 해주고 얘네가 크면은 그만큼 이자 받고 리워드로 뭐. 받는 이자를 요거를 좀 잘 조절을 하는 게 금융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선 저는 혁신 크게 이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융이란 이 개념을 뒤에 없는 뭔가 그거는 쉽지 않은데 근데 반면 카카오뱅크를 이 금융의 혁신 관점이 아니라 금융에 접근하는 플랫폼의 혁신이라고 좀 관점을 보면은 요거 하나만으로도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혁신에 가까운 좀 그런 저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키움증권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삼성증권이나 뭐 미래에셋대우나 이런 애들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처음에 접근하는 그리고 제가 또 결혼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전세 대출을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비대면 이 플랫폼의 그 익숙함이라는 게 편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저는 카카오뱅크 솔직히 관심도 없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해봤자 뭐 그냥 손가락 까딱하는 그냥 회사 1층에 은행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대출 서류에 내려가야지. 근데 카카오뱅크 한번 저같이 좀 젊은 사람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뱅크를 써요.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을 한번 받아봤으니까 편한 거를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물론 뭐 더 대출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급 주거래 통장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쓰기는 이게 편하니까 여기에 주거래 통장에서 카카오뱅크로 계좌 이체를 시켜서 좀 활용을 하고 근데 이게 젊은 충성 고객을 확보를 해놓으면은 어쨌든 제가 컸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랄까? 이런 게 아직 이제 그 정착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스노우볼처럼 굴러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그냥 쓰다가 직장인들이 그냥 쓰다가 그러다 이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들고 집을 사고 그럴 때는 그냥 쓰던 통장에서 또 대출을 받아서 사게 되면은 카카오뱅크가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거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오늘 또 준비한 얘기가 또 있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절 뭔 얘기를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요새 상장 얘기가 참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 실물 경계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지라는 되게 근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도 산업이 분명히 발전이 좀 더디잖아요.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 낮으니까. 근데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야.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PER이나 PBR이나 이런 지표로 봤을 때 가격이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오버슈팅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뭔가 이게 또 밀어내는 그 돈의 힘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카카오뱅크 같은 대어들, 뭐 빅히트엔터, 저는 사실 카카오게임즈는 그렇게 높게 평가를 잘 안 하는데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분명 은행 부분에서는 뭔가 좀 신흥 강자로서 혁신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도 뭐 상장하면 또 10조 뭐 또 이런 얘기 하대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공모가가 거품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뭔가 공모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공모시장을 비롯해서 가격을 두고 뭔가 되게 그 치열한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럴까? 맞습니다. 그 당국도 뭐 이게 사실 저 증권부에 있을 때 이 공모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전부터 이 공모 시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뭐 100만 주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개인한테 떨어지는 게 20만 주,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제가 증권부 있을 때만 해도 이 공모주
이게 들어갔다가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왜냐하면은 바이오주 같은데 개인들이 굉장히 몰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 뭐 따상상 이런 게 아니라 이 공모 시장의 패턴은 공모가를 받으면 첫날 뛰고 쫙 이렇게 그치.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요게 이제 개인들이 막 너무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거 없애야 된다. 개인들 공모주 주면 안 된다. 기관 투자자한테 100% 주고 개인들은 펀드를 통해서 공모주 투자를 하게 해야 된다. 했는데 요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워낙 풀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들어가면 먹는다고 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또 막 동학이니 어쩌니 막 청와대 청원 올리시고 하다 보니까 예. 금융당국도 요즘에는 갑자기 180도 변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늘려줘야 이거를 된다. 좀 열려줘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데 저는 이 공모주 과열을 뭐 과열이라고 뭐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랑 괴리가 차이가 난 이거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더 조금 변동성이 크죠. 그런 예. 것도 있고 더 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부가 잡아요. 이거는 집값 잡아야 된다면서 막 대책 뭐 20몇 번씩 막 하고 하다 보니까 막 요즘 난리 났잖아요. 예, 예.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정부 입장에서 이 유동성을 한없이 늘어난 유동성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막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으로 몰려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모주가 굉장히 카카오 게임즈나 뭐 빅히트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이 맞물려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 공모주가 상대적으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그래도 시장이 뭐 침체가 조정을 약간 거친 다음에 약간 좀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적들 모였을 때도 그래도 좀 반등한 상태라 기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딱 갈라지면은 괜히 또 얘기를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요. 맞아. 작년만 하더라도 부동산 얘기 조심했어야 돼요. 누구 집 없는 사람 있는데 괜히 집값 얘기하면은 굉장히 또 감정 상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가정 모두의 평화가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추석 특집으로 마련한 공유경제 카카오뱅크 상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허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